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5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 단추가 있습니다. 전 현재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의 창을 조금 줄여놨어요. 창문을 좀 넓혀놓고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에센셜이라고 하는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보이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혹시 패널들을 옮겨 쓸 수도 있으니까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작업창을 기본으로 돌려놓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다랗게 한 줄로 볼 수도 있고요. 제일 구석에 보면 조그만 화살표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두 줄짜리로 넙대대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줄짜리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한데요. 왼쪽 꼭대기에 보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보입니다.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은 똑같이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부메뉴들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달라 보이는데요.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색깔을 밝은 걸로 어두운 걸로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옵션에서 보시면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해서 창문을 넓게 하나로만 쓸 건지 아니면 창문을 여러 개 동시에 띄워놓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저쪽 창으로 끌어다가 옮길 건지는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작업창을 따로따로 띄워놓는 걸 좋아해서 오픈 다큐멘티지 탭은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사용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문질문질할 때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이면 유추하기가 편하겠죠. 노멀 브러쉬 상태일 경우에 이렇게 크기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는 위치감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알 수 없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했는데도 십자가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 혹은 캡슐락 키가 켜져 있을 경우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캡슐락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시는 그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배치가 됐으면 좋겠는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때 눈금자에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같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문자의 경우에는 크기가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았을 때 배경의 색깔과 구분이 잘 안 된다면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는 색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무조건 글꼴을 영문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한 친구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영문일 경우에는 영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해놓는 게 좋겠죠. 작업할 때는 이 정도까지만 맞춰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면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윕스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 레졸루션 해상도는 72, 색상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기본 종이는 흰색으로 깔고 작업할게요. 오케이. 작업하실 때에 눈금자가 보여야 그 크기를 맞추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눈금자를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 가셔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주시면 될 텐데요. 현재는 눈금자가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단축키 컨트롤 R 쓰시게 되면 눈금자가 바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선 1급의 1번 이미지 가져오셔서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폴더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이 안에 모여 있어요. 1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우리 거 이미지보다 좀 크기가 커 보이죠? 900. 이미지는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폭을 4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 값이 너무 줄어드는군요. 높이 값을 5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남습니다. 남는 경우에는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 버리면 되니까요. 한쪽만 잘 맞춰서 가지고 오세요. 모자라지 않게. 저는 창문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를 눌러서 이리 오시오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결과물을 보시고 개체들 맞춰주시면 되겠죠. 외부의 이미지를 가져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을 1급의 1번이라고 바꿔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효과들을 빠뜨린 게 없는지 비교해 보기가 편합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점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네요. 가죽칼 모양을 그려서 패스를 저장을 하면 되겠는데요. 가죽칼의 크기는 대충 요 정도구나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이 범위를 넘기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좋겠죠? 배경이 좀 신경 거슬리니까 눈을 감겨놓도록 할 거고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하고 쭉 당기시면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오는 게 보여요. 왼쪽으로는 150에서 200 사이 이 정도, 위쪽에서는 150 정도, 요 안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그리시면 될 텐데요. 펜툴을 이용하거나 도형을 활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할 때에 위쪽에 있는 옵션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펜툴 사용하게 되면 패스라고 투명한 선이 나올 거예요. 저는 눈에 잘 보이기 원하기 때문에 쉐이프라고 하는 옵션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거고요. 필 색깔이 채워져 있는 게 보기 편합니다. 스트로크 선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클릭해서 그리실 때에 색깔이 이렇게 보이니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쭉쭉 당길 때마다 이렇게 핸들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일 거고요. 핸들의 길이나 방향에 따라서 곡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더 이상 곡선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핸들이 뽑혀져 나왔던 이 중심점을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핸들을 잘라버릴 수 있어요. 다시 클릭하면 직선,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쭉 작업을 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선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펜툴을 꾹 누르면 magne둥이 컨버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점을 콕 찍어서 쭉 당겨주시면 곡선, 점을 콕 찍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쭉 당겨주시면 곡선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시죠? 곡선으로 만들어진 친구는 다시 직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뾰족하게 직선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위치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펜툴 주변에 있는 화살표 셀렉션 툴입니다. 패스 셀렉션 이용하게 되면 전체 모든 아이를 한꺼번에 잡아서 움직일 수 있고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하나의 점만 선택해서 그 친구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색깔을 보시고요. 얘만이라고 색깔 혼자서 선택됐는지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면 항상 선택을 해제하셔서 아무 선도 어떠한 점도 활성화되지 않도록 선택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죽칼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펜툴로 대략의 위치만 콕콕콕 찍어서 외형을 따줄게요. 클릭. 대충의 모양을 만들었으면 위치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친구에서 곡선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펜툴을 꾹 누르고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선이 꼬이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대략의 모양을 따주시고요.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양에서 구멍을 뽕 하고 뚫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군요. 그럴 때는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고 더 추가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빼겠다라고 하는 패스 오퍼레이션의 마이너스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쉐이프라고 모양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고요. 펜 툴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쉐이프라고 해서 레이어 만들어지면서 작업을 하고 있죠. 필 색깔이 들어가 있고 선은 없습니다. 그 옆에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패스가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뉴 레이어라고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더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컴바인, 뺄 거다라고 한다면 서브트랙. 분명히 서브트랙으로 선택을 했는데도 혹시 뉴 레이어를 고집한다면 다른 레이어를 선택했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서브트랙인지 다시 확인하시고요. 클릭하셔서 빼도록 하죠. 다 만들어진 친구는 패스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게 되면 패스 패널이 보여요. 패스 패널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 하나는 만들어져 있지만 따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름 옆에 빈 공간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이름을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구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줄이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도 세이브 패스 선택이 가능하죠. 기존에 있던 패스에 내가 저장한 패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이 친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자꾸 이 아이가 선택이 되니까요. 패스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해제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숨어있던 친구는 다시 눈을 뜰게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가죽칼 모양과 1급의 2번을 이용해서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가죽칼 모양은 이미 만들었으니까 1급의 2번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파일, 오픈. 이미지는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는데요. 어차피 가죽칼 모양으로 잘릴 거기 때문에 크기는 무시하고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 원본은 닫겠습니다.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1급의 2번이라고 헷갈리지 않도록요. 이 1급의 2번 이미지는 칼 모양으로 잘 이워야 돼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에는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윗동네에 얹어져 있습니다. 잘리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잘라져서 보여요. 컨트롤 T 눌러서 이 친구는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겠죠. 클리핑 마스크 이후에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군요.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그 선은 그라디언트입니다. 이너 섀도우 내부에 그림자도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현재 이렇게 가죽칼 모양으로 그림자와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는 가죽칼 모양의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는 레이어 스타일 단추가 보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선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 3포인트 불만 없는데요. 채워주는 필 타입은 컬러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셔야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 흰색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색깔 자체를 쿵 찍으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뜰 거예요. 색상값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색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색상값에 대해서만 볼 일이 있죠.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을 맞추도록 할게요. 색상을 맞추고 나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보라색이 왼쪽에 있고요. 초록색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까지 넣고 나올게요. 오케이. 1급에 3번 불러오겠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에 이미지나 글자나 도형들이 얹어질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클 경우에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를 누르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져요. 크기를 조절할 때에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작업 굉장히 많이 쓸 거라서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뜰 거고요. 조절점을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크기가 조절이 될 텐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쉬프트 눌러서 마우스 쭉쭉 당겨 주시고요. 원하는 크기가 됐을 때 마우스부터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급의 3번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쉐이프를 넣어라라고 되어 있네요. 화살표 모양과 가위 모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색상 값이 화살표 모양의 경우에는 색상 한 개만 주어졌는데 가위 모양의 경우에는 색상이 두 개가 있군요. 그럴 때는 그라디언트인지 아니면 개체가 두 개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위로 보니까 두 개가 있군요. 따로따로 색깔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은 커스텀 쉐입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은 저희가 펜 툴 이용했을 때 만나봤던 그 쉐이프 똑같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필.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보겠습니다. 창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도형들이 보이는데요. 혹시 나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셔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십시오 올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아이들도 다 나오게 될 거예요. 모양이 너무 작아서 찾기 힘드신 경우에는 스몰 썸네일, 라지 썸네일 보시고 옵션 바꿔가면서 크기 조절해서 보실 수도 있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역시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 쉬프트 눌러서 그려주실 것. 마우스 먼저 떼시고요. 쉬프트는 다 그린 다음에 나중에 떼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쉐이프에 미리 보기 썸네일이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색깔 값을 정하시면 돼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99, CC 99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도 내부 그림자를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FX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크기가 너무 클 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비율이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반복하시면 됩니다. 가위 모양도 찾을게요. 가위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복사하실 때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레이어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친구는 크기나 위치 다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위치와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를 얹어줄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쿡 찍으시게 되면 커서 깜빡깜빡 글씨 쓸 수 있겠죠. 레이어, 글자 레이어이고요. 도구, 글자 도구를 들면 위쪽에 옵션이 보입니다. 글꼴, 크기, 정렬, 색깔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48,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깔값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의 색상 맞춰주시면 되고요. 색깔의 방향도 앵글값 조절해서 맞추셔야 되겠죠. 왼쪽이 노랑이고요. 오른쪽이 파랑입니다.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글꼴과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다 줬는데요. 꾸깃하게 구겨져 있는 거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옵션 보시고 그 글자를 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업 텍스트
스타일에서 가장 비슷한 아이를 찾으시면 돼요. 꿀렁거리는 게 플래그, 웨이브, 피쉬, 라이즈. 위로 상승하는 듯한 라이즈 효과겠군요. 작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배치라든지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저장할 때는 두 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400에 500짜리는 JPG, 10분의 1로 줄인 40에 50짜리는 PSD. JPG로 먼저 저장을 할 텐데요. 가이드라인을 지워주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깔끔하게 지울게요.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왔던 건 불만이 없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군요. 이 친구는 JPG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셔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저장하시게 되면 퀄리티 나올 거고요.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OK에서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네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번에 10분의 1로 줄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이 PSD 제대로 되어 있네요. 저장해서 마무리 짓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똑같네요.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단위는 픽셀 단위이고요. width 400, height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레졸루션 72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의 4번. 저는 창을 이렇게 혼자서 넓게 쓰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옮길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비어있는 틈바구니가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 1급의 4번. 이미지의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너비를 400으로 했더니 높이가 많이 모자라죠. 높이를 500으로 했더니 너비가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 한쪽만 맞춰 오세요. 오케이. 필터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 라이저. 색 보정을 위해 1급의 5번 데리고 올게요.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조절 가능하죠. 실제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글자는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연습용으로 드릴 때에 저작권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할 때 에디트, 편집에서 자유롭게 조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워낙에 자주 쓰니까 컨트롤 T 누르는 거 단축키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크기 조절할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예요. 색상을 보아하니 보라색은 그대로 있을 건데 초록이 바뀌어야 되는군요. 주황색으로도 노랑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원하는 범위만큼 선택을 하셔서 색상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값을 바꿔주실 때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요 라고 창을 불러낼게요.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색상 바뀌는 게 보일 거고요. 농도가 낮다 싶으면 세처레이션, 밝기를 조절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라이트니스 조절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요렇게 해서 원본을 바꾸면서 색상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 해제할까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이만큼입니다 라고 노랑실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노랑실에서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되 색깔을 바꾸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친구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조정을 해주는 레이어예요. 쿵 찍게 되면 이 안에도 휴 세처레이션 있습니다. 색깔과 왔다 갔다 하면 바꾸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눈을 감으면 원래 있던 노란색이 그대로 살아나게 돼요. 실무에서는 이걸 더 많이 쓰는데 시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급의 5번에 대해서는 색깔 고정뿐만 아니라 드랍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도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5번 레이어 정확하게 선택하시고요. FX 드랍 섀도우 1급의 6번 가지고 올게요. 배경 색깔이 단색인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마술봉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매직 원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톨러런스라고 하는 허용치가 32가 기본입니다. 이 친구를 클릭했을 때 범위가 똑 떨어지게 잘 선택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범위가 너무 많이 잡힌다 싶으시면 톨러런스 값을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비슷한 색깔끼리만 선택이 됩니다. 안쪽에도 흰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 부분도 같이 선택이 되는데요. 나는 바깥쪽에 이 부분만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컨티거스 연속되어 있는 애들끼리만 선택할 거예요. 뚝 떨어져 있는 쟤네들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하얀색이 선택이 되는데 우리는 그 흰색만 빼고 나머지 벨트를 가져가고 싶은 거죠. 선택한 거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벨트만 남게 될 거예요.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컨트롤 T. 크기가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 쉐이프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 모양과 풀 모양, 색상값 정해져 있고 레이어 스타일들도 다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커스텀 쉐입 선택할 거고요.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 만들기 하면서 할 거예요. 필 색깔이 들어있고요.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찾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글자도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 쓸 거다라고 위치 찍으면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 선택했으니 옵션에서 글꼴과 크기 그리고 기타 등등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맞춰주세요. 에이리얼의 볼드.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짝 꿀렁거리는 느낌이 들죠. 이 친구는 웹 텍스트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빠뜨린 효과가 없는지 레이어의 스타일,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인 거는 PSD, 포맷 맞춰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포맷은 JPEG,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으로 줄여줬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GTQ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짓죠.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600, 높이, 하이트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배경의 색깔을 넣어달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물감을 짜놔야 되겠습니다. 주황색이로군요. 색깔을 가득 채우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채워주십시오. 필 보입니다.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걸로요. 오케이. 소스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7번.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이렇게 750, 우리는 600인데 말이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으로 맞췄습니다. 높이가 살짝 남아요. 높이를 400으로 맞추면 폭이 약간 모자랍니다. 모자라지 않게 갖고 오셔라. 오케이. 1급의 7번에 대해서는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멀티플라이라고 곱하기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80%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블렌드 모드와 오퍼시티가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는 현재 나만 보세요 노말로 되어 있는 거 콩 찍으셔서 멀티플라이라고 하게 되면 어두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색깔을 섞어주는군요. 오퍼시티 100%로 되어 있는 거 80으로 낮춰주도록 할게요. 1급의 8번 불러오겠습니다. 1급의 8번은 필터를 주세요. 크로스 엣지,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되어 있네요. 1급의 8번 필터.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사용하십시오. 첫 번째에 있는 친구는 앞서서 썼던 필터 똑같은 아이를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골라 잡아야 되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크로스 엣지 찾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씌우도록 할까요?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뿅 찍게 되면 하얀색의 마스크가 씌워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하나도 우리는 가려지지가 않았죠. 흰색 마스크는 안 가려주는 아이.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대비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가려주면 될 텐데 부드럽게 가리라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면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되는 그라디언트가 자동으로 들어갈 텐데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다면 콩 찍으셔서 색깔 흰색과 검정 혹은 검정과 흰색으로 대비되는 아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부분은 잘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반대쪽이 안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 오른쪽 부분은 잘 보이니까 흰색으로 반대쪽에 있는 이 계단 부분은 안 보이니까 여기는 검정색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라디언트가 이미 검정색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왼쪽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얼추 비슷하게 나올 때 멈추시면 됩니다. 1급의 9번. 1급의 9번은 요 거울 안쪽에 이 친구가 잘 익어 보이는군요. 요 아이는 어차피 거울에 잘릴 거기 때문에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9번입니다. 좀 구두가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대강의 크기만 맞추도록 할게요. 거울만 잘 데리고 오면 되겠죠.
거울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요. 컨트롤 T 눌러가지고 회전시키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좌우로 반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크기 적당히 조절할게요.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거울 부분만큼만 내 거 구두가 비쳐 보이는 거니까요. 그만큼 자르기 위한 클리핑 마스크의 영역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잘라주는 클리핑 마스크의 영역은 복사해서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하나 생기는데요. 이게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합니다. 얘를 이름 클리핑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잘라주는 칼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야 되니까 구두 그림인 1급의 9번이 클리핑 잘라주는 칼날 위에 얹어지도록 해줄게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 거울 부분만큼만 잘리워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크기 적당히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도록 할게요.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필터 윈드라고 하는 바람 효과를 줬네요. 1급의 9번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필터 메뉴에 가시면 필터 갤러리 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윈드가 없을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필터이니까 이 안에서 천천히 찾아주시면 되겠죠. 스타일라이즈에서 윈드라고 하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결과물과 비교해 보시고 느낌 비슷하죠?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케이.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 있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1급의 10번 레이어 잘 선택하셔서요. FX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베베른 엠보스.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두셔야 그 다음 작업들이 위쪽에 쌓이게 될 거예요. 1급의 11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이미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쉐입에서 불투명도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오퍼시티 값도 맞춰주세요. 같은 도형이 있을 경우에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나 위치는 컨트롤 T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쉐입들의 배치가 다 끝났고요. 글자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대해서 글고 옳은 같은데 크기가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어떤 친구가 작은 건지 어떤 친구가 큰 건지는 구분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울 적에 문제에서 색깔 값을 3개 줬군요. 우리는 단추가 2개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요쯤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클릭하셔서 단추 하나를 더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색깔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감 맞춰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거 다 했는데 꾹꾹하게 구겨져 있는 건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찾으셔야 해요.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 선택했고요. 거기에 따른 옵션 중에서 웹 텍스트 개체들의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장할 때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인 건 PSD 잊지 말고 크기 차별해서 저장하세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JPG로군요. 저장해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10분의 1 줄일 겁니다.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합니다. 경로, 이름, 그리고 포맷도 PSD 불만 없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600, 하이트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부터 짜도록 할게요. 푸른색 계열인데요. 가득 채워줄 거니까 에디트 편집에서 채워줄랍니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물감의 색으로요. 오케이. 패턴을 씌워야 될 텐데요. 패턴 정의부터 하도록 할게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걸 패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께서 시험장 가실 때 자를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얘를 배치할 건지 크기라든지 그 아이들의 간격을 눈금자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하얀색의 구름이 잘 보이니까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구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시작하는 구름, 그 다음으로는 요 정도, 한 3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배치가 되고 있네요. 높이 값도 마찬가지 첫 번째 구름을 쭉 선을 그어서 요 정도구나. 그다음에 시작하는 구름은 여기 정도. 얘는 조금 더 폭이 좁은 것 같죠? 25 정도로 선택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New. 패턴은 저장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크기, 폭을 30, 그리고 높이는 25라고 저희가 아까 선 그어서 대략의 위치를 파악한 대로 만들면 되겠고요. 다만 배경의 색깔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한 종이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너무 작아서 구름을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키워줬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모양을 찾겠습니다. 구름 모양.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F 6개 흰색 물방울 모양도 찾아야겠죠? 이런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패턴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을 정의해라 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패턴의 이름은 구름, 물방울 모양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패턴 정의가 끝났으면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창을 닫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혹시 편집할지 모르니까 최소화 버튼 눌러서 숨겨놓도록 하죠. 이미지들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2번. 이미지가 좀 커 보이니까 이 친구는 좀 줄여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도 400으로 똑같이 똑 떨어지게 줄어드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1급의 12번은 블렌드 혼합 모드라고 해서 하드라이트를 지정해 줬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을 그대로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노멀하게 나만 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아래쪽에 있는 이랑 섞어주세요. 블렌드 모드 중에서 하드 라이트를 찾겠습니다. 푸른색이 묻어난 거 보이시죠?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흐리게 가려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대각선 방향이로군요. 결과물 보니까 이쪽에 있는 쪽 집게하고 나머지 부분들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죠? 레이어 마스크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있는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게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마스크를 씌워주면 기본적으로 흰색 마스크가 써지죠. 흰색 마스크는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가려지기 위해서 쓰는 건데 흰색은 가려지지 않으니까 검정색으로 가려주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가려지라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면 위쪽에 어떤 색인지가 옵션에 보여집니다. 마스크이기 때문에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대비가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결과물 보니까 요 위쪽에 있는 도구들은 잘 보이니까 흰색으로 처리할 거고요. 아래쪽은 안 보이게 가려줄 거니까 검정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그라디언트가 시작되고 있어서 요 아이는 이렇게 왼쪽 하단부터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가려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13번. 이미지가 커 보이는데요. 요 친구도 위쪽에 주황색의 실뭉치, 아래쪽에 보라색의 실, 전체가 다 필요하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400이라고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1급의 13번 필터를 주시고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페인트 덮프 필터 찾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셔서 찬찬히 찾아주세요. 페인트 덮프.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 있는 아래쪽에 네모 구멍 빵 뚫어진 레이어 마스크. 흰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내 거 이미지가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경계선 뚜렷한 부분을 가렸죠?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실뭉치는 잘 보여야 되니까 흰색, 경계선은 안 보여야 되니까 검정색.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서요. 이 친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쉬프트 눌러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만 얹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될 텐데요. 쉐입들 중에서 펜툴로 그려야 되는 친구들이 보이는군요. 펜툴에서 색깔을 세 가지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따로따로 레이어를 구성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그릴 때에 뒤쪽에 있는 이미지들 때문에 번잡스러우니까 눈을 좀 감겨주도록 할 거고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는 게 좋겠죠. 왼쪽은 350과 400 사이, 위쪽에서는 200 조금 넘어가게 요 안에다가 가방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펜툴을 사용하셔도 되고 도형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가방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적에 모서리의 둥글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십시오. 현재는 모서리의 둥글기가 10픽셀이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이 정도 둥글기가 지금 들어갔죠. 그거보단 좀 많이 컸으면 좋겠네요. 컨트롤 Z 취소하고 값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친구에서 아래쪽에 조금 볼록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할 건데요. 하나로 합체를 할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현재 있는 쉐입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다라고 옵션을 컴바인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위치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친구의 경계선이 별로 예뻐 보이진 않는군요. 깔끔하게 지워질 수 있도록 옵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깔끔하게 아웃라인이 지워졌습니다. 손잡이를 위한 구멍도 뚫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빼기 위해서
서브트랙이라고 갈아 끼우도록 할게요. 가끔 요 친구가 제대로 서브트랙을 선택했는데도 뉴레이어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다시 다른 곳에 갔다가 되돌아오시게 되면 인식이 제대로 될 겁니다. 서브트랙 빠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만들어진 도형을 선택하셔서 셀렉션 툴, 패스를 선택하겠다. 그 아이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를 누르게 되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때 클릭 드래그 하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값 맞춰줄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 아래쪽에 있는 짙은 색의 가방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역시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는 게 좋겠죠? 모서리의 둥글기 값은 여러분들께서 레디어스 값 조정을 하면서 제작을 해보세요. 짙은 색에서 요 옅은 색의 친구를 그만큼 빼면 좋겠는데요. 이 친구를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할까요? 패스 셀렉션 요거를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복사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라고 짙은 색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합체할 건 아니었죠. 서브트랙 빼겠다라고 하면 그만큼만 빠지게 될 거예요. 이 아이는 위치를 조금 조절해서 크기를 바꿔주도록 할까요? 컨트롤 T.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이렇게 빠진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위쪽에 가방의 끝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또다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번엔 펜 툴로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해서 대강의 위치를 딸 거고요.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일단 대강 만드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일부분만 수정도 가능합니다. 요 아이들은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툴 이용해서 곡선화 시켜줄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당겨주시면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당겨주시면 곡선. 원하는 대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예쁘지 않더라도 대강의 모양이 나왔으면 더 이상 손질하지 않고 빨리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시기 권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만드셨으면 이 친구들 동시에 컨트롤 눌러가면서 선택하시면 한꺼번에 세 아이들이 모두 선택이 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한꺼번에 같이 방향이나 위치, 크기 조절하시면 관리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친구의 경우에는 패턴도 씌워져 있네요. 하나를 복사해서 패턴을 씌우도록 할게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한 친구가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패턴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패턴을 넣기 위해서 복사를 한 거니까 펜 툴 혹은 도형으로 만들었다라고 펜이나 도형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 바뀌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질 텐데 필 색깔 들어간 게 단색으로 들어갔군요. 필이라고 하는 친구를 패턴으로 바꿔주시면 만들어 놓은 패턴을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스케일이 너무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졌다면 아래쪽에 있는 스케일 이용하셔서 확대하거나 축소도 가능합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시도 그림자 주세요.
나머지 레이어들 다시 눈 뜨겠습니다. 커스텀 쉐입들 얹어주도록 할까요? 상품 안내에 버튼에 해당되는 도형은 복사해서 쓰시면 될 텐데요. 컨트롤 J로 하셔도 되겠지만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Alt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예요. 반복하십시오. 글씨를 얹도록 하죠.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커서가 깜빡거리면 글씨 쓰세요.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로 주어져 있으면 어떤 친구가 큰 건지 어떤 친구가 작은 건지 구분을 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크기, 거기에 따른 포맷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 GTQ 사이트. 경로는 GTQ라고 하는 폴더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왔던 4번입니다. 포맷을 JPG로 바꾸셔야 되겠죠? 저장, OK.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도 PSD 만족합니다. OK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3년 5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